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오늘 일산 플렉스집 장항점에 도착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머신 리뷰하는 걸 좋아해 주셔서 머신 리뷰도 간단하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대표님께서 되게 오래전부터 머신 수입에 있어서는 거의 1세대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옛날에 뭐 프라임, 로저스, 지금 맥스펌프, 아스날, 크로스 아세스테크 등 되게 다양한 브랜드를 수입하시는데요. 라이프 피트니스도 있고 바디마스터도 있고 사이벡스도 있고 되게 희귀한 머신들도 엄청 많아요. 한 200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날, 크로스 아세스테크, 맥스펌프가 메인이 되지 않을지. 저보다 훨씬 더 리뷰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종류를 많이 설명하다기보다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리뷰에 보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머신은 아스널 프로버예요. 출시했을 때 보자마자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와, 이 머신 되게 매력있다라고 느끼는 머신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보면 3분절 패드거든요. 회전축이 이 어깨선에 끝나는 부분에 패드가 맞춰져 있어요. 이 경관절과 회전축을 일치시켜야 되겠다는 걸 모르더라도 패드에 몸을 맡겨서 편한 자세를 찾다 보면요, 어느 정도 이 어깨선상에 좀 맞을 거예요. 이 순수 회전의 힘이 광배에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버 머신 쓸 때는 회전축을 이 경관절에 꼭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예요. 근데 이걸 일자 바를 잡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상급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편한 그립의 형태로 바꿔서 사용하겠지만 대부분 프로버 머신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패드에 걸쳐놓고 스트레이트 바에 그냥 일자로 잡으세요. 내외전을 강제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팔을 만세해서 들어올리게 되면 어깨 내부의 공간이 좁아진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깨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고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와요. 회전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어깨 내부의 공간의 여유가 조금 생겨요. 이 각도 자체가 광배의 섬유의 결과도 사실 맞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니는 헬스장은 일자 바다, 크리스 범스테도 그렇고 이안 벨리어도 그렇고 스트랩을 걸어서 뉴트럴 그립으로 잡고 해버리거든요. 흉추 후만을 지향하는 각도예요. 흉추 신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때문에 후방 경사와 어깨의 굴곡이 훨씬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일자로 앉아서 하게 되면 요추에 좀 부담이 생겨요. 팔을 들어올리다 보면 과도하게 꺾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흉추가 굴곡되기 때문에 팔을 넘기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추에 부담이 없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10에서 15도 정도 꺾어놓은 것 같거든요. 프로버 머신 보면 꼭 이 벨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벨트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광배근을 강하게 수축하려다 보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몸이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프로버를 사용할 때 특히 약간 뒤로 누워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몸이 고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무조건 벨트를 사용하고 하시면 이 순수 토크를 광배로만 넣을 수 있는데 더 유리하실 거예요. 카운터 밸런스가 크게 두 개로 장착해 놨는데요, 이 암이나 프레임에 들어가는 걸 되게 무겁고 튼튼하게 만들어요.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 카운터 밸런스 이걸 달아가지고 무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벨이나 덤벨을 이용해서 풀업을 하는데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이 모멘텀이 수평 상태일 때, 그러니까 팔이 넘어간 상태에서만 중력을 많이 받고 점점 몸에 오면 올수록 중력이 확 떨어져요. 오히려 제대로 수축하려고 그러면 반대되는 경우로 힘을 써야지 덤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힘 곡선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광배근이 힘을 쓰기 좋은 조건은 팔이 지금 90도 상태일 때 광배근이 힘 쓰기 좋은 길이 장력 상태가 만들어져요. 캠 모양이 왜 둥글지 않고 모양이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축에서부터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깨가 팔과 90도가 되는 부분에서 저항이 세게 걸리도록 유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곡선 설계도 너무 잘했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 기본 포지션도 사실 그게 강제하는 거거든요. 이 시트 각도도 몸통이 큰 사람들을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사실 넣은 것 같아요. 이 패드도 조절되네요. 좌우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제가 본 프로버 머신 중에서 이상적으로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써봤을 때 만족을 해야 돼요. 머신이 만든 대로 사용하지 않고서 머신을 탓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스널 숄더 프레스예요. 이거 바이킹 프레스라고도 하죠. 아스널이 사실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앉아서 하는 숄더 프레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은 머신을 설계를 잘못하거나 사실 못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지향하는 부분이 다른 거거든요. 아스널 같은 경우는 날카롭고 직관적이고 타격감 있는 무게감을 선사하고 싶어요. 링크를 추가로 안 붙여요. 단순 암 피벗축 하나로 끝내요. 근데 요즘 같은 머신들 보면 링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이 둔감해지는 게 있어요. 이걸 좋게 표현하면 쫀쫀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드코어하게 템포감 있게 운동하시는 분들 단일 안에
이런 축이 하나 있는 게 날카롭고 응답이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거기다 이 아스날 특징이 뭐냐면 베어링을 감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냥 산업용 표준 베어링이에요. 완전 대형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거나 기계에 들어가는 베어링 하우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좀 주물이고 안에 샤프트도 꽉 차 있는 샤프트를 썼을 거예요. 두 개의 축을 샤프트로 연결해서 암을 떠받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굉장히 적은 좋은 볼 베어링을 제가 봐서 쓰는 것 같고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날카로워요. 여기 뒤에 맥스 펌프 머신이 있어요. 느낌이 조금 달라요.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좀 지향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네뷸라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것도 있어요. 과거 미국에서 하드코어 보디빌딩 머신을 만드는 톰 엘리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머신 개발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만든 과거 머신 DNA가 아스날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과거 네뷸라의 설계 방향의 정체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괜찮은 거는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또 아스날 방식대로 풀어서 요즘 또 새로운 머신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톰 엘리먼이라는 개발자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로그라는 회사에 이걸 매각을 해요. 보디빌딩에 관심이 없는 회사예요. 톰 엘리먼이 만들었던 머신들의 DNA를 소수 몇 개 빼고는 그 방향을 하나도 살리지를 못해요. 톰 엘리먼이 거기에 회사를 매각하고 여러 회사에 몸을 담거든요. 그러면서 그 톰 엘리먼이 만들었던 설계나 디자인 철학들이 여러 브랜드에 녹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톰 엘리먼이 개발을 담당했던 그리고 OEM을 맡겼던 회사와 또 연관이 있어요. 좀 네뷸라의 DNA가 조금 심어져 있다. 아스날의 스탠딩 레터럴 레이즈 머신인데요. 사실 가장 유명한 모델은 이카리안 스탠딩 레터럴 레이즈예요. 스탠딩 형태로 처음으로 레터럴 레이즈를 머신으로 만든 회사가 이카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카리안 그 최초의 프로토타입 모델은요. 현존하는 레터럴 레이즈 머신 중에서 가격이 제일 비싸요. 돈 있는 미국 백인 관장님들이 소장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량은 높고 가격이 좀 높게 뛴 경우가 있어요. 과거 이카리안 스탠딩 레터럴 레이즈 머신을 모방한 경우가 있어요. 진짜 대충 들어보면 카운터 밸런스 봉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얘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수평이 됐었을 때 얘 무게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는 힘을 이 힘이 상쇄해 주는 거예요. 이 어깨 선을 넘어가면 최대한 승모근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이 머신이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이쪽 구간에서 더 저항이 약해지게끔 설계한 거예요. 좀 미국의 전설적인 체육관이 사실 골드짐이 시초가 아니라 빈스 지론다라는 아놀드 슈왈제네거보다 훨씬 더 앞선 세대의 보디빌더들이 있어요. 그분이 운영하는 헬스장의 이름이 그냥 빈스 지론다 짐이었는데 빈스 지론다 체육관에서 머신을 만든 게 이 스탠딩 레터럴 레이즈예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스펌프 스윙 스쿼트 머신이에요. 펜들럼 스쿼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원조는 이거예요. 7, 80년대 랜디 코일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스윙 스쿼트라는 걸 만들어요. 슬픈 스토리가 있는 게 뭐냐면 특허까지 다 내고 했었는데 미국 이제 더 큰 회사들이 펜듈럼 스쿼트라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이 펜듈럼 스쿼트를 처음 만들었던 데가 파라마운트라는 데거든요.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벌여요. 그 과정에서 이 회사는 크지도 못했고 거기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윙 스쿼트라는 머신 하나만 설계하고 그분의 머신 설계 경력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판매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냥 단순하게 구조적으로만 봤을 때도 당연히 단일 암에 단일 축으로 돼 있는 것보다 양쪽에 있는 게 넓이도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림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단점이 있다고 하면 출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죠. 파라마운트에서 스윙 스쿼트라는 이름은 특허 있으니까 쓸 수 없고 이거 팔 한쪽 잘라버리고 우리 샹크스 만들어버리고 여기에다 치중한 거예요. 베어링이 있거든요. 부싱 형태가 있고 슬리브는 말 그대로 볼 없이 그냥 마찰하면서 물론 거기 윤활제가 들어가서 쓰지만 저항 계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안에는 볼들이 있어요. 그때 마찰 계수를 없게 최대한 해주는 거예요. 축에다가 움직일 수 있는 봉을 넣는 걸 이걸 샤프트라고 해요.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저는 이거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시타델이라는 데도 되게 비싸게 좀 더 고사양으로 만드는 데는 하우징이랑 베어링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샤프트가 지금 여기까지 박혔잖아요. 거기들은 샤프트가 여기까지 박히게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샤프트를 잡고 있는 게 많고 볼 베어링들도 잡고 있는 게 많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없죠. 그거 오버스펙이라고 해야 되나?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하나씩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맥스 펌프 펜듈럼이에요. 아까 그게 스윙 스쿼트였다고 하면 제가 정확한 저 회사에서 지은 명칭은 모르겠어요. 머신 명칭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조금 있기는 하는데 그 회사에서 부르고 싶은 대로 사실 부르는 거예요. 옆에는 아스날이 있고 제가 봐서 차이는 뭐냐면 각도가 달라요. 지금 방금 선 스윙 스쿼트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히 누워서 가는 형태예요. 얘는 세워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형태예요.
자, 아스날은 지금 발판의 위치와 궤적을 보면 살짝 더 누워서 가고 써보시고 좋은 머신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좀 맥스펌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들어요. 지금 유명한 브랜드의 머신들이 중국에서 OEM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중국에서 이제 이런 머신 만드는 회사들에서 싸고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풋을 많이 안 들여요. 대충 해외 유명 머신 비슷하게 카피하고 부품도 싼 것만 쓰기도 하는데, 요즘 중국 같은 경우는 적당한 비용을 내고 미국에 있는 유명 브랜드 머신에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인풋을 넣어서 만들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맥스펌프예요.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뉴텍이랑 좀 많이 닮았다, 뉴텍 카피 아니야 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맥스펌프가 뉴텍 만드는 공장이에요. 뉴텍이랑 사실상 플랫폼을 공유했던 거기 때문에 부품이나 소재들 스타일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원조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결국 원조는 다 뭐 너틸러스나 유니버셜 회사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단순히 타 브랜드를 카피하는 거예요. 수많은 머신들을 보고 거기에 있어서 영감을 받고 내 식대로 새롭게 재해석해서 풀이해서 만드는 머신은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많아져야지 머신이 계속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맥스펌프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성장도 했고 너무 빠르게 개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머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머신에 대해서 원형을 굳이 얘기하자면 로저스 애슬레틱의 스쿼트 프로라는 머신이 있어요. 프리 스쿼트의 움직임을 가장 잘 모방한 머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머신 같은 경우는 머신이 높아, 그러니까 축 자체가 좀 위에 있고 타겟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엘리트 운동하는 애들이에요. 제태에 꽂히는 느낌이나 무게감은 조금 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템포 있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무작정 무겁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이 맥스펌프 써보면요, 무게감은 이게 훨씬 더 높아요. 축이 낮기 때문에 제태에도 훨씬 더 무게가 많이 걸리는 건 이게 맞는데, 저는 이거 유일한 단점이 숄더 패드라고 생각해요. 로저스 애슬레틱 같은 경우는 이게 회전을 하는 형태라서 견착하기가 되게 쉬워요. 결국 이 신체의 위치는 머리의 위치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저한테는 이건 약간 좀 불편하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근데 써보면 무게감이나 단순 절단되는 느낌은 전혀 부족함은 없어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움직이는 스타일을 좋아야 하지만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매력적인 게 뭐냐면, 로저스 애슬레틱 한 대면 이거 2세대 살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선되면 좋겠는 게 저 스프링이 카운터 밸런스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에 있는 전달력을 저게 좀 줄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괜찮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카운터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추를 하나 달거나 하는데, 스프링을 다는 게 훨씬 더 저항 곡선에 있어서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특별한 사실 기술은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고가까지는 아니고 한 중저가의 스프링을 쓴 것 같아요. 충분히 제 역할은 해주는 것 같고요. 수명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올라갔을 때는 스프링이 좁아지잖아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늘어나잖아요. 더 많은 무게를 스프링이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원판을 꽂는 위치가 3군데예요. 피벗 포인트에서 멀어진 곳에 무게를 꽂으면 훨씬 더 무거워요. 지면과 수평인 상태잖아요. 지금 이 상태일 때가 가장 무거울 상태예요. 축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원판을 꽂잖아요. 상단으로 갔을 때 무게가 훨씬 더 빠르게 가벼워져요. 잘 알고 무게를 세팅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디 구간에서 더 무겁게 하고 싶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이벡스 시티드 레터럴 레이즈 머신인데, 다른 머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패드와 축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빠르게 토크를 유발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사이벡스 머신을 써보면 심플하고 단순하면서도 토크가 바로 걸린다는 느낌이 강해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그만큼 회전 반경이 짧은 거예요. 취향 차이겠지만 좀 썼을 때 뭔가 어깨가 불편하거나 하면 저는 짧은 머신은 저는 안 쓰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머신은 굉장히 전설적인 머신이에요. 너틸러스라는 이름을 쓰기 전에 블루몬스터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 너틸러스는 브랜드 색깔이 파란색이고 못생기고, 그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더블이라는 머신이었는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랑 숄더 프레스를 같이 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든 거예요. 과거 로니 콜먼의 비디오들을 보면 이 머신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맥스펌프의 머신은 아니고 너틸러스 오리지널 머신이지만 로니 콜먼이 애용하던 머신이에요. 근데 그 머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못 구해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거 산다고 하더라도 이걸 사용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헤리티지예요. 로니 콜먼이 썼던 머신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소장 때문에 사는 거지, 기능이 지금 그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머신을 소개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너틸러스가 만들었던 이 콤보 머신을 너무 잘 재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숄더 프레스도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깨가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축과 내 경관절의 위치와 궤적이에요. 패드까지의 거리요. 아까 사이벡스에 비하면 이게 어때요? 이 회전 축과의 길이가 훨씬 길어요. 멀리 벌어지는 궤적이 나와요. 그게 불편함이 없는 거고, 어깨 끝쪽에 자극이 잘 와요. 굉장히 인기 많은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너 체스트예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바벨을 잡고 하면 어깨가 내전을 강제하기 때문에 어깨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좀 어깨 불편함이 덜해요. 이게 제가 알기로 구형이고 이게 신형으로 알고 있는데, 구형은 단일축이에요. 이게 훨씬 더 날카롭고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단점이 뭐냐면 이 상태에서는 저항이 제일 약하고요, 가면 갈수록 저항이 강해지는 형태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축에 덜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다중 링크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링크를 당겨서 퍼올리는 형식이거든요. 시작 부분은 저항은 약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피벗 축과 이 원판의 위치가 수평이 됐을 때가 제일 무거워진 때예요. 이게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설계된 머신이긴 한데, 취향차가 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다중 링크를 쓰게 되면요 머신이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머신은 크로스 액세스 테크라고 하는데, 이 머신의 원래 이름은 램 바디빌딩 머신이에요. 처음으로 만든 창업자의 이름이 고든 램지가 아니라 고든 램이에요. 이게 70년대에서 80년도에 만들었던 머신인데, 그 당시에 이 개발자가 내세우는 게 뭐였냐면 리얼 스틸이에요. 과거에는 그 7, 80년대만 보더라도 다 2곱하기 2 튜빙의 프레임을 썼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좀 좁은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썼었는데요. 단점인 게 뭐냐면 뒤틀림 감성이 약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무겁게 만들더라도 닿는 접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되게 잘 흔들려요. 지금 보시면 머신 특징이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냥 산업용에서 쓰는 원형 철판 파이프를 가지고 와서 머신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카리안이라는 회사에서 2곱하기 2 프레임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곱하기 4로 해서 좀 접지나 면적을 넓힌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봐선 2곱하기 4보다 이 원형 프레임이 아마 뒤틀림 강성이 더 강할 거예요. 엄청나게 무겁고 튼튼해요. 실질적으로 이 머신 스펙을 보면 이 크로스 액세스 테크에서 만드는 레그 프레스 무게가 200kg라고 하면 다른 레그 프레스에 비해서 무게가 훨씬 더 적게 나가요. 불필요한 디자인과 불필요한 철판을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사실상 그냥 구동축의 밀도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새롭게 이어받은 분이 계세요. 그때 크로스 액세스 테크라고 변경을 한 거예요. 아직도 리얼 스틸, 이 램 아저씨가 내세우려고 했던 정체성을 그대로 살리고 있지만, 회사명을 크로스 액세스 테크라고 바꾼 이유가 뭐냐면요, 동기화 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회사가 회전성이 강한 머신들을 많이 만들어요. 여기 회사에서 만든 모든 머신 다 피벗형이에요. 다 이렇게 큰 좀 회전을 곡률을 가지는 머신들을 많이 만들어요. 회전성이 있는 머신들 같은 경우는 저항 곡선이 일정하지가 못해요. 좀 일직선으로 미는 머신들에 비해서 좀 무게가 날리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머신 같은 경우는 설계의 디자인 방향이 있어요. 축을 좀 일치화시켜 가지고 어느 구간에서도 저항을 일정하게 만들고 어느 구간에서 동일하게 당겨지게끔 하려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액세스 테크를 브랜드명을 바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완전히 수작업하는 거예요. 용접 비드대행 보면 다 일일이 수작업하는 건데, 가끔 이런 거 보고 좀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음새 없는 파이프를 그냥 통째로 쓰는 걸 약간 얘네가 내세웠기 때문에 머신에 그냥 멋일 수도 있어요. 브랜드의 철학과 정체성을 알고 쓰면 훨씬 더 머신을 이해하고 쓰고 재밌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머신인데, 이것도 풀오버 머신이에요. 풀오버를 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거거든요. 크로스 액세스 테크에서 처음으로 한 건 아니고, 미국의 제미라는 회사가 있어요. 특이하게 리프터이자 카이로플렉터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만든 머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풀오버예요. 이거와 지금 동일하게 생겼어요. 아마 그게 먼저 나온 머신일 거예요. 그냥 패드에 대거나 어깨에 굴곡과 신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는 궤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팔까지 좀 같이 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풀다운과 풀오버가 약간 좀 섞여 있다고 해야 되나? 광배근 느끼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풀오버랑 달라요. 그러니까 패드에 걸고 그냥 손 대충 댄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느낌이 아니라 풀다운 하듯이 이두를 좀 쓰면서 내려오는, 팔꿈치를 약간 좀 더 당기는 풀다운 같은 느낌이 살짝 섞여 있어요. 상체 각도에 따라서도 광배근 안쪽과 바깥쪽에 먹는 게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느낌 잘 오시는 거, 목적에 맞게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유명한 선수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만의 방식으로 사실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크로스 액세스 테크가 있는데 다 회전성이 강한 운동들이에요. 지금 보면 다 피벗 축 있고 회전하는 형태, 로타리 형태, 이거 서큘러 형태라고도 하는데, 이 머신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플레이트 로디드 머신 보면 좌우가 독립적으로 아이스 형태로 움직이는 게 있고 통짜로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짬뽕이라고 하이브리드예요. 양쪽이 독립적으로 축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회전을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움직여요. 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어느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힘을 전달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여기에 링크를 연결해가지고 동기화 시켜버린 거예요. 회전성이 큰 머신들은요, 이 구간에서 무게가 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레버로 원판을 퍼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전 구간에서 무게가 날리거나 샌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이 원판의 위치가 수평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저항이 세졌다가 이쯤에서 저항이 다시 약해지는 저항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풀다운 머신, 이미 너무 유명한 머신이에요. 그래서 견갑의 회전을 많이 이용하는 풀다운 머신 중에서는 이게 전 제일 좋았어요.
풀다운에서만큼은 어깨 아래로 팔이 내려와서 팔꿈치에 붙는 부분에서 광배의 힘이 잘 안 실려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견갑을 사용해서 당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배 목적으로 이런 풀다운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머신 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하단 구간에서 굳이 저항을 많이 안 들어가게 해서 견갑을 사용을 좀 억제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구간에서 견갑에 힘을 주고 잘 끌고 내려와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밑에서는 광배에 힘을 주려고 하도 잘 느껴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견갑을 써가지고 억지로 잡아 끄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광배근을 타겟으로 만든 머신들 같은 경우는 이 광배근의 길이 장력 변화에 맞게 끝부분에서 약간 저항을 약하게 만드는 머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높낮이 조절하는 게 나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머신을 사용해도요, 위아래 유격이 없어요. 이런 거를 업덕션이라고 하죠. 이게 다이나백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업덕션을 최초로 만든 회사인데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내세워요. 옆으로 밀면 하단 구조가 아래로도 내려가면서 옆으로 벌어지는 구조예요. 왼쪽, 오른쪽, 아래로 해서 세 방향에서 힘이 걸리는 거거든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를 한국에서 카피를 엄청 떴었어요. 훨씬 이제 싸게 팔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머신을 안 만들어요. 이 머신을 창업한 사람이 엉덩이 운동과 관련해서 논문도 많이 발행했었는데 만드는 머신이 총 3개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르소 발목 운동하는 거였나? 엉덩이 훈련하는 거 딱 3가지 머신이 있었는데 주로 생산하는 건 이거밖에 없었는데 망했어요. 제일 주력적으로 카피한 곳은 한국이었다. 국내에서 카피한 제품들 보면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전 이 머신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바디마스터로 자리를 옮겼어요. 몇 종의 머신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어요. 저는 현존하는 이 업덕션 머신 중에 가장 헤리티지 있고 가장 좋은 머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데들 보면 단순하게 이 메인 회전 축만 하우징 볼 베어링 구조를 쓰는 게 아니라 발이 벌어지는데도 유격 없이 정밀하게 서열해서 이거 다 심은 거거든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관절들이 불편하신 분들도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머신이에요. 하드코어하게 엉덩이 훈련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못 쓰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게 많이 쓰면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명한 올림피아 비키니, 롤레리 샤파도스나 이런 선수들이 쓰는 머신이 다 이거예요. 만약에 일산 플렉스 짐 장항점 오시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이 가동 범위가 좀 짧다. 여기에 패드를 붙여서 가동 범위를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이 설계자가 왜 이렇게 의도했는지 알 것 같거든요. 굳이 여기까지 넣어서 네거티브를 강조를 안 해도요, 충분한 것 같아요. 플레이트 로디드 말고 셀렉트라이즈드 머신에서 상체를 좀 숙이고 하면 좀 윗부분이 더 오고 뒤로 누워서 하면 아랫부분이 더 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옆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면서 벌어지는 형태예요. 전체적으로 축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머신들이 있지만 최초로 만든 사람들의 가치가 더 빛났으면 좋겠어요. 이 머신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는데요, 여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플렉스진 관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특허청에 있는 특허도 내신 것 같은데 되게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보디빌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를 좀 전파하셨다고 해야 되나? 보충제 쪽도 그렇고 머신도 그렇고 광배 운동할 때 암불다운을 되게 많이 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낮은 중량으로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발이 지면을 다 움켜쥐고 고관절을 살짝 접어서 한 10에서 30도 정도 굽힌 상태 당겨야지 광배에 충분한 자극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조금 중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체도 잘 고정도 안 될 뿐더러 광배근이 최대한 늘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잘 활용을 못 하세요. 몸이 앞으로 쏠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머신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강제했어요.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높낮이 조절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회전성이 강한 운동은 어깨 위치랑 피벗의 움직임이 축이 일정해야지 전달력이 관절로 가해지지가 않아요. 온전히 광배로만 실리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패드의 허벅지를 대시면 돼요. 앞으로 기울어진 각도가 나올 거예요. 그대로 이 앞에 있는 부착물을 잡고 아래로 쭉 당기시면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궤적을 좀 크게 그려야 되거든요. 더 크게 그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지가 너무 잘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한다 하더라도 흔들림이나 뒤틀림이 전혀 없어요. 한 번쯤은 와셔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게 뭐냐면 타원형 모양의 이 캠도 그렇고 팔이 이 견갑이 상방 회전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난 상태에서는 광배는 거의 힘을 잘 못 쓰는 구간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광배는 한 이 정도 구간에서 가장 힘을 쓰기 좋은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가장 저항이 세게끔 일부러 세팅을 하신 거예요. 부착물의 앞뒤 조절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발목을 대는 패드 같은 경우도 앞뒤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내 신체 조건에 맞게 중요한 게 뭐냐면 케이블이 되게 중요해요. 한국용 케이블은 엄청 비싸거든요. 많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질수록 테크노진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밴드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하드코어한 머신 같은 경우는 신장률이 적어요. 딱딱한 거죠.
그러니까 무게가 훨씬 더 직결적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머신을 만드는 설계 목적에 맞게 이 케이블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피복도 중요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세요. 이 케이블이 중요하다는 거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저항에 맞게 이 얇은 케이블과 이거를 직접 선택하신 거더라고요. 딱딱하고 신장률이 없는 게 아니라 도로를 타고 내릴 때 부드럽게 타고 내리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철들이 감싸져 있는 건데 도로를 타면 탈수록 피로가 생기는 거고 고중량에서 무게를 빵빵빵 때리면 미끄러지기도 해요. 좋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윤활제를 발라서 감아요. 그렇기 때문에 굽힘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도 마찰이 없어요. 유일하게 플렉스짐에서만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렉스짐을 담아봤는데요. 대표님 뵈러 온 김에 헬스장도 한번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해서 담아봤어요. 또 글로도 자세하게 남겨놓을 테니까 댓글 링크 참고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맥스펌프나 이 마스넬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느끼는 있는 부분 그대로 설명드린 건데 20년 된 헬스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머신 구색도 너무 잘 맞춰주셨고 머신 관리 상태도 너무 좋아서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한 번쯤은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